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 좌파들의 가짜 선동에서 벗어나려는 분위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KBS 변화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극심했던 좌편향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KBS 박민 사장은 11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박민 사장의 기타 소득을 문제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치부장 시절엔 연간 기타 소득이 120여만 원이었지만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언론인클럽 회장이던 2019년에는 1,600만 원, 2020년에는 3,200여만 원, 2021년에는 1,600여만 원을 취득했다고 이것은 엄청난 불법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강연 수입이나 칼럼 등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당연히 관훈클럽 회장에게 강연 요청이 많을 것이고 또 칼럼의 요구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2020년 3,200만 원의 기타 소득은 김재동이가 받았던 KBS 출연료 2번에 불과할 정도로 크지 않는 금액입니다. 박민 사장의 취임이 11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KBS에는 변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강 선동꾼 최경영은 자진 사퇴했고 홍사훈 역시 곧 퇴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진우, 박종원 같은 선동 4인방뿐만 아니라 KBS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진 사장은 KBS를 12월까지는 반드시 정상화시켜 놓아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언론 방송이 공정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YTN은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반정부 방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되는 순간 방심위, 방통위의 제재 강도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튜브 시장에서도 큰 변화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 중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채널들은 대부분 좌파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채널은 3프로TV입니다. 현재 구독자는 235만 명. 이 채널은 경제 전문 방송이지만 진행자들이 은밀한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교모하게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380만 회, 이재명은 731만 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조회수가 약 2배나 더 많았습니다. 운영자 정영진은 매불소 진행자입니다. 이진우는 MBC 프로그램을 담당할 만큼 그 짝입니다. 3프로TV는 원래 8월 코스닥에 상장되어 막강한 자금력과 여론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 SBS 시총이 4,700억, 그런데 유튜버 3% 상장 가격이 무려 2,500억이었습니다. 엄청난 뻥튀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사상 최초로 상장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3%는 상장에 성공함으로써 엄청난 자금력을 활용해서 좌파들의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의 미디어 환경에 결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대한 언론 권력이 탄생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3프로TV 행동은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3프로의 영향력은 김어준 방송 이상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질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렇게 조직적이고 파괴력이 높은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파 진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힘당에서는 몇 개 유튜버를 제외하고 많은 우파 유튜버들에 대해서 극우 세력이라고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파 진영을 키우기는커녕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 인식이 정말 고리타분하고 답답합니다. 235만 구독자 그 자체로 한국 여론을 리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선동의 파괴력이 막강할 것입니다. 민간 기업을 정부가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3프로TV는 태생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정치 분야들과는 달리 경제 분야는 좌파 사상과 상극의 영역입니다. 경제에서 좌파들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성장을 멈추고 쓰러지고 있는 것도 공산당 좌파 사상과 시장 원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최고의 가치로 성장합니다. 좌파 사상은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프로TV 전성기는 2021년과 202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50만, 100만을 넘어가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3프로TV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조회수는 엉망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업로드 2일차 영상 조회수가 1만 5천, 3만 8천, 하물며 6,300회까지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업로드 3일차 영상도 1만 4천회, 1만 6천회 정도로 매우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구독자 235만 명, 그 중에서 고작 0.5%도 안 되는 시청자가 시청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최근 3프로TV 조회수 추락은 대한민국 여론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좌파들은 경제를 전망하게 되면 여지없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프로TV는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한 유튜브입니다. 경제 전망은 장기적으로 속일 수가 없다는 그 진실을 3프로TV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JTBC는 세기의 선동꾼 손석희를 영입하고 불과 5년 만에 몰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정치적으로 시장에 도전하면 또 특히 좌편향성을 보이게 될 때는 시장은 가차없이 벌을 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CNN 역시 최고의 방송에서 최악의 경영난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제 윤석열 집권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KBS에는 변화가 시작되었고 교통방송 김어준이가 퇴출되었고 JTBC는 경련난으로 추락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최대 유튜버 3프로TV의 조회수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좌파 매체들입니다. 시장은 붉은 사상에 매몰된 자들에게 분명하게 실패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게 정당성을 확고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좌파 매체들은 이런 변화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좌파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가운데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긍정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 경제가 혼란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월가에서는 거의 1년 만에 최고의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패드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시장을 압박해왔던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주식시장이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금리에 가장 영향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서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반도체 산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40%까지 감소했습니다. 이 2분기에는 34.8%까지 조금 줄였습니다. 3분기에도 22.6%까지 감소폭을 줄이더니 급기야 지난달 10월에는 3.1%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20%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도체 부활은 우리 경제를 크게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13개월 연속 감소했던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 무역 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일부 좌파 선동꾼들은 그 흑자에 대해서 불황형 흑자다 라면서 수익 감소로 인한 흑자 발생은 한국 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흑자는 수출 증가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좌파 매체, 좌파 선동꾼의 주장은 모두 틀렸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에게 천군만마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카타르, UAE와 같은 중동 국가들과의 수백 조에 달하는 폭발적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전역에 방산 수출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로 전쟁에서 전쟁 복구 등의 내년 초부터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되고 망가졌던 경제 체질이 서서히 복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 2년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거뜬하게 2% 후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소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3년 넘게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150명이 넘는 애국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리더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파 단체들은 10중 8구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진정한 애국운동은 약해지고 개인의 영달 쪽으로 흘렀습니다. 아쉽지만 그것이 자본주의 가치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의만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 진실찾기 운동의 본질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수사가 미흡하다고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선거 수사 진행 상황을 분석한 영상입니다. 부정선거 충격적 결말, 양산문 구속 임박이라는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권유합니다. 현재 민노총과 민주당 일각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결의하고 있고 또 총선이 임박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와중에 내부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 입법, 사법이 완전히 장악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불태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